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전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것 같네. 전기를 기준으로 해서, 해가지고, 물체를 나눌 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나요? 뭐 다 알고 있죠, 이거? 중학교 때도 많이 했으니까. 도체와, 부도체로 나누죠. 부도체. 도체하고 부도체 할 때, 우리 여러분, 도체는 뭐예요? 부도체는 뭐예요? 할 때, 보통 도체는 전기랑 친하고, 부도체는 전기랑 친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고전적인 관점에서 도체와 부도체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체도 전기랑 당연히 관계가 있고, 부도체도 당연하게 안 보겠는데, 여러분, 부도체는 전기가 잘 안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부도체도 전기 현상과 관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도체는, 색깔 오랜만에 써볼까요?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 도체가 됐고, 부도체는 전류가 아니라 정전기가 잘 생기는 물체가, 부도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물질이, 모든 물질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얘가 도체라고 합시다. 고전적인 관점에서 도체가 되려면 도체든 부도체든 어떤 중성인 물체는 핵에 있는 양성자만큼 주변에 뭐가 있지? 이렇게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양성자가 4개 있고 8개가 있으면 전자는 이렇게 뭐 더 많이 있겠지만 플러스가 8개면 마이너스가 8개가 있어요. 근데 도체는 어떤 거냐면은 이 안에 보면은 전자들이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전자는 뭐냐면은 얘가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여기 있는 게 일로 갈 수도 있고 얘가 뭐 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이게 이제 도체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sea of electron하고 전자바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불러요. 근데 부도체는 그렇지 않아요. 부도체는 뭐 짐작하겠지만 부도체라고 합시다. 이 물질이 부도체라고 하면은 얘 중에도 결국 이제 중성을 이루려면 플러스가 8개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8개 있어야겠죠. 6, 7, 8 대략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는 자유로운데 소위 이제 우리 학교로 치면 얘는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요. 또는 점심시간. 근데 얘는 후속 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고전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에 속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비유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게 수업 시간 비슷하다.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이 전자다라고 생각하면은 쉬는 시간에 막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어요. 특히 코로나 시간에 더 심하지. 근데 이 전자를 이동시키는 강력한 유인체 뭐 이런 게 이제 전압입니다. 전압. 굉장히 유치한 비유인데 어떤 경우냐면 옛날에 뭐 이런 얘기 요즘 뭐 유명한 연예인 뭐 BTS라고 할까요? 얼마 전에 BTS 그 빌보드 1위 했던데 다이너마이트인가? 그렇습니다. 뭐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물론 남학생들은 에이 뭐 별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만약 학교에 연예인이 나타났다 뭐 어찌 되겠어요? 보고 싶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은 전압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좀 비유가 이상한가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와 여기 마이너스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잘 이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가 이동할 수 있겠어요? 전자죠, 전자. 전자는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1800분의 1만큼 정말 가볍기 때문에 전압이 걸리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싫어하니까 밀어내겠죠. 그리고 이 또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좋아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일제히 향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도체일 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압이 걸렸는데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이다. 그러면 연예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전부 다 와 뭔지 모르겠는데 가보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전류가 됩니다. 전류. 이렇게 전자의 흐름이 생기는 게. 이게 이제 고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런 경우를, 자유전자가 있는 경우를 도체라고 하고, 도체는 전압이 걸렸을 때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구속전자인 부도체인 경우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전압이 걸렸어. 전압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플러스가 나타나고, 여기 마이너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때 이쪽으로 가고 싶죠.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어떻다? 가지 못하지. 왜 못 가냐면은, 핵에 강력하게 구속되어 있으니까. 그럼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만약에 그 수업 시간에, 뭔가 보고 싶은 존재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뭐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우면, 구속이 강하면은, 어디 가지는 못하지만, 보고는 싶으니까, 예를 들어 뭐 창가에 매달린다든가 그런 짓을 하겠죠. 근데 이게 일반적 원자인 그 부도체 원자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가 최대한 플러스를 향해 돌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돌다가 이 전자가 여기에 막 플러스가 나타나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최대한 이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뭐라 하냐면 분극이랍니다. 분극. 하지만 전자가 이동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도체에서는 전류 현상이 생기지만 정전기에서는 전류 현상이 생기지 못한다는 것이.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지울 수 있나? 그렇네요. 새로운 걸 알아냈어. 새로운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거 있냐면은 자, 귀찮더라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핵이 있고 똑같이 빨리 해볼게요. 전자가 있어. 근데 도체는 어떻다? 자유전자 구조. 그리고 핵이 있고 좀 이쁘게 안 됐네. 전자가 있어. 전자가 있는데 이번엔 다 구속돼 있어. 이게 뭐죠? 구속전자 구조. 요거 조금 가운데로 그런 게 낫겠네. 그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류가 잘 생기는데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대.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두 물체가 위에 거랑 아래 거가 서로 다른 물체라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게 막 비벼. 무슨 소리냐면은 정전기, 마찰전기라고도 하죠. 는 어디에서 더 잘 일어나는가 라고 했을 때 얘는 만약에 알루미늄 호일, 얘는 만약에 쇠막대라고 합시다. 근데 둘이 막 비볐어. 그럴 때 여기 정전기가 잘 생길까?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도체는 뭐라고 했어요? 자유전자 구조랬죠? 그래서 알루미늄이나 쇠같이 서로 다른 분자나 원자인 경우에 어떤 한 군데의 핵이 더 인력이 더 셀 수가 있어요. 막 비볐을 때 서로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더 세다면 전자가 몇 개가 넘어가겠죠? 한 두세 개가 이렇게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는 전자 두 개가 남고, 얘는, 전자 두 개가 남고, 얘는 전자 두 개가 모자라니까 결국은 플러스가 두 개가 남는 것처럼 되는 거지. 전자가 두 개 사라지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것처럼 되겠지만, 아까 뭐랬어요? 도체는 자유전자 군도죠. 막 이렇게 했다가 전자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이미 있는 전자가 얘들의 입장을 싫어하겠죠? 그래서 도체는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넘어갔다가 금방 다시 돌아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자가 한 군데 머물러 있지 못하지. 왜냐면 이 정전기라는 게 정이라는 게 발열정이 아니고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여기에 잉여 전하가 남아있는 걸 정전기라는데 여기 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잘 생기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원래 있던 마이너스 주인들이 얘들이 넘어와서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청력으로 싫어한다 이게죠. 근데 부도체인 경우는 달라요. 부도체인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여기가 막 이제 비볐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라스틱이고 여기가 털가죽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플라스틱의 핵이 털가죽보다 조금 더 세요. 핵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자를 뺏어갑니다. 뺏어가. 하나 두 개만 정도 뺏어갔다 칩시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생겼고 얘는 없어졌어. 그래서 마찰한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의 잉여 전하를 얻고 얘는 없어졌으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얻었을 때
얘 자유전자처럼 도로 돌아가고 싶지만 전하가 여기는 구속력이 세기 때문에 전하가 생기면 다시 돌아가지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끔 그림 같은 데 보면은 털가죽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막대를 문질렀을 때 얘는 마이너스를 띄고 얘는 플러스를 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면은 부도체인 경우만 전자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잉여 전하가 생기는 현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정전기죠. 하지만 도체는 자유롭기 때문에 전류는 잘 흐르지만 정전기가 생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다라는 거죠.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는 어떻다? 전기가 잘 통하고 부도체는 전기가 안 통한다. 이게 아니라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고 부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대신에 정전기가 잘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우리 주변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정전기 방지 탭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정전기 방지 탭이 뭐냐면은 우리 차문 같은 거 만질 때 이게 차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자동차가 있으면은 이 자동차처럼 보이나? 만질 때 겨울에 건조하면 스파크가 탁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정전기 방지 탭을 이렇게 액세서리를 붙여주면은 그런 어떤 그 차문에서 생기는 그 스파크 현상, 그래서 깜짝 놀라는 기분 더러운 현상을 없앨 수 있어요. 그게 별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금속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금속 스티커를 붙이면 얘가 도체잖아요. 그러면 정전기가 머물러 있지 못해요. 뭐 그런 거 말고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은 그 우리 유조선 같은 거 있죠. 유조선에는 기름을 싣고 다니니까 화재가 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 유조선의 그 선원들의 신발이 뭘로 돼 있냐면 이렇게 워커 같은 거 신잖아요. 그때 요 뒤에다가 또 정전기가 일어나면 화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뭘 탭을 붙여요. 이것도 다 금속입니다. 왜냐하면 금속은 전류는 잘 흐르지만 정전기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슬슬 피곤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정전기 전기 현상에서 정전기 유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그 다음에 유전분극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씁시다. 글씨 좀 예쁘게 쓴 연습을 좀 해야겠어요. 정전기 유도랑 유전분극. 다시 해볼게요. 정전기 유도 그 다음에 도킹 개끼이네. 유전분극. 이게 뭐냐면은 대전체예요. 대전체는 전기 잉여 전하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부도체입니다. 대전체는 부도체예요. 근데 여기에 도체구가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체구는 도체니까 전자 이동이 자유롭겠죠. 그럼 여기 있는 전자들이 어떻겠어요? 일로 가고 싶겠지.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이 전자들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몰려요.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가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중성이었다가 마이너스가 일로 가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만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 전하가 마치 생기는 것. 정전기가 원래 도체에서 잘 안 생기는데 도체에서 원래 정전기가 잘 안 생기는데 마치 이렇게 정전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런 게 바로 정전기 유도죠. 그럼 유전분극은 뭐냐? 유전분극은 뭐냐면은 똑같아요. 대전체가 이렇게 다가가요. 대전체가 에보나이트 막대나 플라스틱 같은 게.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부도체예요. 쉽게 얘기해서 종이 같은 거지. 종이 같은 경우 아까 어땠어? 얘가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지 못하죠. 못합니다. 여기는 전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핵이 있는데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 핵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가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이쪽으로 치우친댔죠. 그렇죠. 그런 현상이 계속 생겨요. 이렇게 치우치는 것이. 이 전자의 모양이 찌그러지는 것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그릴게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큰 이제 종이라 칩시다. 그럼 얘가 플러스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가 이쪽에 있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왜냐면 전자가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안 돌고 이렇게 치우쳐 도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찌되게 여기 보면은 가운데 걸 잘 보면 요렇게부터 요렇게 보면 얘는 주변에 인접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서로 상쇄가 돼요. 상쇄.
그래서 가운데에 전하가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밖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는 거 남고 여기 있는 거 남으니까 플러스가 여기 몰려 있고 마이너스가 여기 몰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이런 현상 때문에 종이들이 쫙쫙 있으면 이게 전기장은 원거리력이기 때문에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느끼시기 때문에 얘 때문에 서로 붙어요. 종이들이. 아니 머리카락이 다다다다 붙듯이. 이런 현상이 뭐다? 유전분극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도체는 정전기유도 부도체는 유전분극 현상으로 정전기가 유도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 마찰전기, 정전기, 전기 현상 중에 두 개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전기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전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기 현상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전류가 잘 흐르는 물체, 도체, 얘랑 전기만 친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전기 현상도 전기 현상이에요. 아마 얘는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약간 좀 부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전기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여전히 이제 잉여 전하가 있는 거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거에 대해서 몇 개 더 얘기를 해보시. 네. 보면은 여기 보니까 뭐 전기에 관한 수업을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점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저도 뭐 다른 사람들 항상 보는 건데 항상 이 실수를 하네. 그렇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아까 본 거죠. 보면은 정전기 의미 하면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 도체 구조와 부도체 구조에 대해서 간략한 그림이 있어요. 근데 도체 구조는 제일 핵심은 뭐냐면 이 전자들이 free하다는 거, free. 자유롭다라고 했죠. 그리고 얘는 지금 다 부도체인 경우는 얘가 구속돼 있다. 속박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유전자, 전자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얘는 구속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전압이 양쪽에 크게 걸린다면은, 요거만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전자가 전압이 이게 크게 걸린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배터리를 걸든 외부 저염을 걸든 그럼 전자도 이쪽으로 가고 싶겠죠. 근데 얘는 자유롭기 때문에 전기의 흐름이 쉽게 생길 수 있다. 전류죠. 가다가 이 부딪히는 것들이 뭐겠어요? 저항이 됩니다.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핵은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자보다 한 1800배 무겁댔죠. 당연히 전자가 가겠죠. 핵이 움직이는 것은 바로 물질이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부도체다, 플라스틱이다, 고무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전압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얘도 가고 싶겠죠. 전자들이 가고 싶지만 못 간다. 그럼 어떻게 된다? 가고 싶지만 못 간다. 이렇게 되니까 전자가 요렇게 돌아야 될 게 요렇게 치우쳐 돕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플러스가 있는데 요렇게 돌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가 있는 분극 현상이 생기죠. 이런 게 이제 고전적으로 해석하는 부도체는 왜 유전분극 현상이 생기는가에 대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정전기의 의미라는 그림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정전기는 다른 말로 마찰전기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마찰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정전기 할 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는 발을정이 아니라 stay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다른 말로 마찰전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전기가 보통 잉여 전하예요. 원래 중성이어야 되는데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조금 남는다 이거지. 전기를 띄고 있다 이거지. 이 현상이 마찰에 의해서 보통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마찰전기라고도 하는 것이. 이 그림을 보면 부도체가 있어요. A라는 부도체가 있고 B라는 부도체가 있다. 예를 들어 얘가 지금 플라스틱이다, 에보나이트 막대다 하고 얘가 털가죽이다 이렇게 하면 부비부비 하는 거죠. 문지르면 열이 발생하겠지. 그 다음에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자가 이동합니다. 이렇게 일부 전자가
그럼 얘는 전자들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막 여러 개가 있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띄고, 얘는 플러스를 띄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털 가죽이 플러스 전기를, 그리고 에보나이트 막대나 플라스틱은 마이너스 전기를 띄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게 정전기, 전기가 머물렀다, 이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설명이에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정전기 유도 현상,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유전봉에 되어 있는데, 마찰을 통해서 정전기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마찰에 의해서 정전기가 생길 수 있다. 지금 이 그림은 보니까, 얘가 플라스틱 막대, 에보나이트라고 하는데 플라스틱 막대 같은 거고, 얘가 털가죽 같은 건데, 또는 헝겊 같은 거. 그러면 보통은 얘가 마이너스가 잘 되고, 얘는 플러스가 잘 돼요. 그 대전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핵이 약하고, 얘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뺏기죠. 전자가 없어지니까 얘는 플러스를 띄고 얘는 마이너스를 띄는 겁니다. 얘가 더 세 보이지만 전기적으로 얘가 약해요. 그래서 얘가 더 강해요. 말을 잘못했네. 그래서 마이너스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약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쌤이 얘기를 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얘가 지금 이 상황에서 1번 상황에서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중성인 부도체긴 하지만 중성인 종이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면 중성인 종이에 가까이 가면은 이 종이가 결국 얘도 부도체죠. 그러면 얘가 이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핵이 있고 전자가 있을 거예요.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돌 거란 말이에요. 전자가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구속이죠. 구속 전자니까 마이너스가 다가갈 때 얘가 전자가 돌다가 얘 실을겠죠. 왼쪽에 오는 마이너스가. 그럼 이쪽으로 치우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마이너스가 이렇게 치우쳐서 돌죠. 오른쪽으로. 그래서 요렇게 돕니다. 그럼 각각의 핵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서로 상쇄가 돼요. 좀 지저분하게 다시 그리니까 이게 크게 종이라고 보면 이게 굵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각각의 핵이 전자가 오른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다가가면 그러면은 겉으로 봤을 때 얘는 가운데 센터는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마치 전하가 없는 것처럼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얘가 플러스만 남고 이 엣지 효과로 얘가 이쪽은 마이너스는 상쇄시켜주는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가 남죠. 그래서 각각의 종이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는 것처럼 보이죠. 옆에 있는 종이도 전기장 영향을 받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띄는 것 보이죠. 얘들끼리 서로 붙겠죠. 여기 있는 종이도 플러스 마이너스, 왜냐면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종이끼리는 다닥다닥 붙고 그렇게 된 현상이 보이는 게 유전분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를 보면 도체는 대전체가 이렇게 아까 다가왔을 때 여기는 플러스인데 도체는 자유전자 구조죠. 그러니까 이런 도체 구가 있으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 상황에서는 플러스가 이렇게 다가오면 다 이동하죠. 자유로우니까.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들이 발견되고 상대적으로 핵들은 못 움직이니까 플러스 발견돼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게 도체는 원래 정전기가 안 생기는데 정전기가 생긴 것처럼 보인다 해서 정전기 유도라 합니다. 이런 거는. 그렇죠. 근데 부도체는 아까 그림을 그려서 아까 설명을 거의 다 했지만 이렇게 뭐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가 다오네요. 그럼 아까 쌤이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가운데 요 부분은 여기까지 서로 상쇄돼 가지고 왜냐면은 플러스 빼기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돼 가지고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잠시만요. 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런 것은 이제 유전분극에 의한 정전기 유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전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종이가 한 개 더 있다면 똑같은 이유로 좀 약하지만 이렇게 생겼죠. 또 하나 더 있다면 이렇게 조금 더 약하지만 생겼죠. 얘들끼리 이렇게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종이가 덕지덕지 붙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뭐 빛도 마찬가지고, 머리카락이 여러분 그 정전기에서 달라붙는 거거나 풍선이 뭐 벽에 붙는 거거나 그런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